너 나랑 결혼할 생각으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그래서 친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다 알고 싶어 3살 어린 남자가 나한테 바로 반했다고 해서 내 나이를 생각하고 정착하고 싶어서 1년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미셸입니다. 34세대 기업에 근무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항상 제 꿈이었습니다. 제 남편 폴은 저보다 어리지만 타고난 리더이고 우리 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집안을 이끌고 한동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서 집안일이나 요리하는 것도 괜찮고 폴은 별로 일을 안 하지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별로 귀찮지 않다. 같이 나가자 폴이 항상 앞장서서 걱정 없이 편하게 놀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사이의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일을 하던 중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 아빠한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병이 더 심해졌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장례식 준비를 돕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폴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급히 퇴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장례식에 갔음에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으니 빨리 빌려줄 양복을 준비해야 했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슬픔과 일을 미리 정리했어야 했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폴의 불만 사항을 안아서 무시했지만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 이후로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로서 우리의 논쟁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폴이 더 공격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그의 통제적인 행동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종종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고 책임을 맡는 것이 지겨워져서 그에게 몇 번이나 말을 보았지만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출장 준비 같은 간단한 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도 더러워지고 어지럽게만 하려고 투덜대기도 하고 결국 내가 직접 처리하면 편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지 않았다. 맹목적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 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특정 작업을 맡았습니다. 다음 주 엄마의 첫 사망기념일 모임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폴에게 그가 심술궂게 대답했다고 알렸습니다. 알았지만 중요한 회의가. 나 어떡하지 이거 미리 얘기했어. 모임에서 갑자기 안 가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 폴은 한숨을 쉬었어. 그건 아니지만 후배들에게 모든 걸 맡기긴 어려울 것 같았어. 최근 승진에 기뻐하며 후배 팀원들 얘기도 자주 했고 보답으로 한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계획 좀 세워주세요. 알았습니다. 모임 전날 강조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니 폴이 거실에서 찡그린 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안 늦어서 야근을 했어. 사과했어. 내가 늦어서 저녁 식사가 늦어져서 속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투덜거릴 줄 알았던 것처럼 여기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지? 나는 그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없다면 나가서 뭔가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늦게 도착할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수도 있었고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면서 나는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요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신 집에 가는 길에 이걸 파이로 시켰다고 대답했는데 폴이 맥주 한 잔을 테이블 위에 다시 테이크아웃했다가 최근에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요? 테이크아웃을 집에 가져온 건 약 2주 전이에요. 사실 요즘 바빠서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요리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미리 포장된 음식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죠. 대응할지 말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폴 뭔가 오해해서 상처에 모욕을 더하기로 결정.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 집안일은 제대로 해. 요즘 늦게 집에 와서 야근을 한다고 주장하잖아. 너 아마 막바람을 피우고 있을 텐데. 폴이 소리쳤고 그의 말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의 파도를 촉발시켰습니다. 내가 늦게까지 일한다는 걸 안다면 충분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괜찮습니다. 요리 테이크아웃은 그리 어렵지 않지 않나. 나는 항상 늦을 때 알려주고 바쁜데도 집안일은 다 처리해. 그런 태도는 필요 없어. 폴이 나를 노려봤다고 주장했지. 알다시피 넌 나보다 3살이나 많아. 20대에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널 택한 나이든 여자야. 감사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줘. 누구도 널 원하지 않을 테니 내가 떠나면 넌 곤란할 거야. 정말 내가 경로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 것뿐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시작할 때 더 젊은 여자와 결혼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왜 우리가 너 없이도 결혼을 했는지 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폴은 내 말을 비웃으면서 뭐든지 이혼하자고 테이크아웃 상자에 맥주를 집어들고 방으로 뛰쳐나갔지. 우리는 전에도 말다툼을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폴이 배가 짜증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어머니의 생일 전날에 일어났다는 불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망기념일 잠시 후 폴의 방 밖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나가야 하므로 7시쯤에 깨워야겠습니다. 응답이 없었지만 그 말이 내가 자러 갔다는 말에 그가 깨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났을 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폴은 이미 떠났고 내가 포장한 가방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 없이 모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감방에 전화했지만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왼쪽으로 갔다 음성 메일을 남기고 혼자 나갈 준비를 했다.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동안 폴과 연락이 닿았다. 회의에 가야 한다. 결국 후배들에게 맡길 수 없다. 통화가 갑자기 전에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더 이상 처리하기도 전에 어리둥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2인용 짐을 싣고 기차가 도착했지만 아버지 집에 도착해 혼자 탔습니다. 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슬픔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을 더하고 싶지 않았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전화해서 여기 오기로 했는데 최근에 도착했어요. 승진인데 급한 것 같아서 우선 생각하자 아버지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 보니 아쉽지만 못 뵙게 돼서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텐데 아버지 말씀이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언제나 와도 좋다고 전해줬어요. 폴의 말 한마디 없이 하루 종일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둘 중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밤새 머물다가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조금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달래려고 내일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를 요리해.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 정오쯤 집에 도착하고 다음 날 잠자리에 들었다. 예상대로 식료품점에 가기 전에 가방을 맡기기로 했다. 더러운 세탁물이 집안에 널려 있었다. 거실 폴이 아직 세탁기 사용법을 파악하지 못한 흔적. 나는 한숨을 쉬며 빨래를 모아 세탁기에 던져넣고 잠시 쉬다가 거실로 돌아오는데 테이블 위 눈에 들어왔다. 점점 더 불신이 나를 엄습했다. 거기 탁자 위에는 이미 폴이 서명한 이혼 서류가 있었다. 내가 왜 그 서류를 쳐다보았는지 어리둥절했다. 이것이 그의 이혼을 요구하는 방식인가. 내 등에서 내 휴대전화를 꺼내는 순간 폴의 점심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폴이 대답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첫 번째 벨소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폴은 이 이혼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물었습니다. 폴은 웃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꽤 간단하다는 뜻인가요? 가사일을 자기 몫으로 하지 않은 나이든 아내는 싫기 때문에 헤어지면 이혼하기로 했어요. 결국 아내는 지위의 상징과도 같고 더 젊고 매력적인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내 동료들이 주제를 피하는 것이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고 물을 때 당신이 나이가 많다고 자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완전히 할 말을. 당신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체중을 끌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평소 같으니 꼭 맥주 한 잔 챙기세요. 하지만 그럴 마음이 있다면 이혼 서류를 가정법원에 가져가세요. 당신 법정에 있는 무도회에서 그 사람이 말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겨서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됐어요. 폴은 자신의 최후 통첩이 내가 그 시간 내내 따르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떠날까 봐 두려워서가.
내가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나의 순종이 그의 지배력을 고려할 때 포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했을 것입니다. 연하남과 결혼하면 부러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다. 나이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은 외모가 꽤 평범하고 성격도 수입도 젊다고 표현하는 게 나이가 처음에는 그냥 편했다. 갭이 걱정됐는데 이제 우리 둘 다 30대인데 3살 차이밖에 안 와서 갭이 더 넓었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동료일 때 계속 나이 많은 아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 내 가방을 들고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도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깨달음으로 폴 없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깨가 나한테 상사에게 며칠 동안 유급 휴가를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일이 좀 편해져서 이제 이혼했으니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줬으니 고맙게도 소지품을 정리할 시간이군요. 시작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쉬웠습니다. 큰 물건은 보관함에 넣어 필수품을 챙겨 차에 싣고 기분 좋게 온천 리조트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의 오프선처럼 보였기 때문에 관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싼 방을 잡으러 드라이브의 스릴은 온천에 몸을 담그고 방에 누워있는 나를 설레게 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미셸 맥주 사오라고 했지? 어디 있니? 폴의 평소 일과를 떠올리며 낄낄 웃습니다. 저는 지금 온천 리조트에 있습니다. 폴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왜 온천 리조트에 있는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죠. 당신이 실제로 제출한 그의 반응에 대해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폴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봤습니다. 당신의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폴은 마침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온천 리조트라고 하신 건 진심인가요? 근처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파라면 저녁 먹을 테니까 빨리 집에 와. 그의 갑작스런 배려하는 말투가 나를 더욱 웃게 했다.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노천 천연온천까지 있다니 꽤 사랑스럽다. 비가 올까 궁금하다. 내일 저녁 사러 나가실 테니 제가 다시 올 걱정 안 하도록 짐을 이미 뒀어요. 몸 조심하세요. 폴은 제가 다시 생각해보길 간절히 애원했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은 그가 나를 조종하기 위해 이혼 위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당신이 나이 많은 아내와 이혼했으므로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성공 여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폴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폴이 다시 말했어요. 왜 내가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야 하는지 당신의 재정에 대해 생각하면 결국 당신은 끝날 것입니다. 거기 계속 살면 파산에 요리나 빨래하는 집안일도 할 수 없어 도움을 구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월급의 대부분이 집세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나를 부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월급은 거의 2배야. 넌 공급자가 된 적 없어. 그 반대였어. 그리고 그 후배 하나 때문에 내가 가졌던 그 자신감. 내 밑에는 여러 명의 후배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후배들이 있어. 보통 계속 일을 계속해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해. 변덕스럽지만 직위와 월급 모두에서 내가 그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동건이 머니를 지금쯤 눈치챘을 것 같지만 그에게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랑스럽고 지배적인 남자라는 사실이 지금은 나를 무시함으로써 자존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럴 수 없다고 그는 꽤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프라이드 보답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신이 횡포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내가 집안일을 불평 없이 처리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당신이 어려서 내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좀 느슨하고 부분적으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물어보기가 너무 번거롭기.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집안일과 함께 당신의 필요를 처리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당신이 집안일을 하거나 우리가 이혼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쉬운 선택. 우리는 낯선 사람이니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기분이 상쾌해진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대로 호텔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폴이 화해를 위해 손을 뻗었지만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들과 잘 지내지 못해서 결국 폴은 포기하고 아파트에서 나와 자산분할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나는 집안일의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폴은 검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협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폴의 외로운 제이아어는 자신을 유능한 상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리더십 기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폴은 이 시간이야.